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A 연구실에 석사과정으로 재학 중인 고유경입니다. 시작하기 앞서 본 영상은 제가 연구실 소속이 된 이후 처음으로 제작하게 된 영상입니다. 학부 시절 공부하면서 DSBA 유튜브 채널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어느새 제가 연구실 구성원이 되어 논문 리뷰를 준비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무쪼록 본 영상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들으시는 분들 취향에 맞게 재생 속도는 조절해 가면서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리뷰할 논문은 텍스트 랭크, Bringing Order into Text입니다. 본 논문은 저희 연구실 PYMR 리스트에 포함된 논문으로 2004년 EMNLP에 등재되어 지금까지 약 4,500회가 넘는 인용 횟수를 기록하였습니다. 발표된 지 17년이 지난 현재 시점까지 비교적 아주 많은 인용 횟수를 달성해온 만큼 텍스트 랭크는 자연어 처리 분야, 그 중에서도 문서 요약이나 키워드 추출 연구에서 영향력이 큰 모델입니다. 아마 NLP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텍스트 랭크가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모르더라도 텍스트 랭크라는 이름 자체는 한 번쯤 접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본 리뷰 영상을 통해서 텍스트 랭크의 정확한 작동 원리와 텍스트 랭크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텍스트 랭크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텍스트 랭크 이해에 필요한 기본적인 배경 지식에 대해 설명드린 뒤 텍스트 랭크의 자세한 작동 원리에 대해 살펴보고 이후에 평가, 결론 순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랭크란 문서 내의 핵심 단어 혹은 문장을 추출하는 그래프 기반의 랭킹 알고리즘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키워드 추출 그리고 문장 추출을 기반으로 한 문서 요약 이 두 가지 태스크에 각각 텍스트 랭크 방법론을 적용하였는데요. 지금 상단에 보시는 이 두 가지의 그래프는 각각 키워드와 문장을 그래프 구조로 재표현한 그림입니다. 이 두 그림에 대해서는 향후 텍스트 랭크 방법론을 소개할 때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랭크 방법론은 비지도 기반의 방법론으로 학습 과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주어진 텍스트 정보에만 의존해서 키워드와 문장을 추출합니다. 비지도 기반이기 때문에 모든 도메인과 언어에 바로 적용이 가능하고 또 모든 문장과 단어의 중요도 점수를 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유의 깊게 보셔야 할 부분은 이 그래프 기반 랭킹 알고리즘에서 정의하는 그래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렇게 재표현된 그래프에서 어떤 방식으로 랭킹, 즉 순위를 매길 수 있는지 이 두 부분에 집중해서 앞으로 리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텍스트 랭크 이해에 필요한 기본 배경 지식에 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프란 무엇인지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란 일련의 벌텍스 집합과 엣지 집합으로 이루어진 자료 구조의 일종을 말합니다. 상단 그림에 보시면 지금 이 번호가 각각 매겨진 원형 노드들이 모두 벌텍스이고요. 이 벌텍스들 사이에 연결관계 선이 엣지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1번 벌텍스와 2번 벌텍스처럼 두 벌텍스 간의 연결관계가 존재할 때 우리는 voting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즉 1번 벌텍스와 2번 벌텍스가 서로에게 투표를 던졌다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그래프 구조에서 벌텍스 간의 연결관계를 바탕으로 벌텍스의 중요도 점수를 산출할 수가 있는데요. 이 중요도 점수는 2번 벌텍스를 예시로 들어보면 지금 현재 2번 벌텍스는 1번, 3번, 4번, 5번 벌텍스와 모두 연결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2번 벌텍스의 중요도 점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 2번 노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2번 노드와 연결된 1번, 3번, 4번, 5번 벌텍스 각각의 중요도 점수를 모두 반영해서 이 2번 벌텍스의 중요도 점수를 산출하게 됩니다. 자세한 식은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원리만 간단하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연산 과정은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렴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연산이 되고 최종적으로 수렴이 된 점수들을 큰 순서대로 쭉 나열을 해서 순위를 매긴 후에 주요 키워드나 주요 문장을 추출하는 것이 이제 그래프 기반의 랭킹 알고리즘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좌측 상단에 위치한 이 그림은 이제 엣지의 방향성이 존재하지 않는 undirected 그리고 엣지의 가중치가 부여되지 않은 unweighted 그래프이고요. 반대로 directed 그래프는 엣지에 이런 화살표와 같은 방향성을 부여한 그래프 구조를 말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2번 벌텍스를 기준으로 예시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이렉티드 그래프에서는 in 그리고 out 집합이 같이 정의가 되는데요. 이 in 집합의 경우에는 벌텍스 2번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이 벌텍스 2번을 향해 화살표를 쏘고 있는 이 1번, 4번, 5번이 바로 in V2 집합에 해당이 됩니다. 반면 이제 out 집합의 경우에는 이 2번 벌텍스가 화살표를 가리키고 있는 이 3번 벌텍스로 이루어진 집합을 말합니다. 이 in과 out 벌텍스 집합은 추후에 수식에서도 계속 나오게 되니 지금 이해를 하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웨이티드 그래프인데요. 웨이티드 그래프는 엣지에 보시는 것처럼 W의 가중치가 부여된 그래프 구조를 말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 W1, 2, 지금 이 벌텍스 1과 벌텍스 2를 연결하는 엣지에 부여된 가중치는 이 2번 벌텍스의 중요도 점수를 산출할 때 반영되는 1번 벌텍스 중요도 점수의 비율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번 벌텍스의 중요도 점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연결된 모든 다른 노드들의 중요도 점수가 다 반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 이 1번 벌텍스의 비중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인가를 이 가중치가 결정해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텍스트 랭크 연구 이전에 진행되었었던 그래프 기반의 랭킹 알고리즘 연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그래프 기반 랭킹 알고리즘 연구는 웹페이지의 관계 분석을 통한 랭킹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선 장표에서 표현된 벌텍스가 각 페이지로 변경이 되었고 이때 각 페이지의 초기 중요도 값은 임의로 지정이 됩니다. 또한 각 페이지의 랭크를 여러 번의 반복 연산을 통해서 최종 스코어의 수렴값을 도출을 하게 되고 이때 각 페이지와 연결된 다른 페이지의 중요도를 반영하여 핵심 포인트로는 특정 페이지가 중요 페이지들에 의해서 연결이 된다면 해당 페이지의 점수를 높게 부여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이지를 기반으로 한 그래프 구조에서는 이제 연결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이렉티드 그래프를 주로 활용을 하였고 이제 웹 서핑 상에서는 복합적이나 부분적인 링크를 고려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따로 엣지의 가중치는 부여하지 않은 unweighted 그래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웹페이지에 관련한 랭킹 알고리즘은 대표적으로 히츠와 페이지 랭크 두 가지가 존재했는데 이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먼저 히츠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페이지로 유입되는 링크와 관련된 authority 점수와 해당 페이지가 향하는, 가리키고 있는 페이지의 점수와 관련한 허브 점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각 페이지에 대해서 이 두 점수를 각각 연산하여 두 점수가 같아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진행하고 최종 스코어를 도출하게 됩니다. 이제 페이지 랭크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해당하는 페이지로 유입되는 다른 페이지들의 점수를 모두 반영하여 계산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을 살펴보면 앞선 장표에서 언급했던 in 집합이 등장을 하는데 이때 2번을 예시로 들어보면 2번 페이지의 in 집합은 2번을 향해 화살을 보내고 있는 1, 4, 5번 벌텍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번, 4번, 5번 각각의 벌텍스에 out 집합의 개수,
그리고 각 벌텍스의 중요도 점수를 모두 반영을 해서 2번 페이지에 벌텍스 중요도 점수를 도출을 하게 됩니다. 이때 D는 랜덤 팩터로 이제 D의 확률로 해당하는 페이지로 이동을 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고, 이제 모든 페이지에 대해서 이 점수가 수렴을 할 때까지 반복을 하게 됩니다. 페이지 랭크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 연구실 선배이신 윤은상 석사과정의 페이지 랭크 리뷰 영상이 저희 DSBA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되어 있으니 더 필요하신 분 혹은 공부하실 분은 해당 영상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그래프 기반의 랭킹 알고리즘은 전체 그래프에 대해서 재기적으로 연산하여 추출한 글로벌 정보를 바탕으로 각 페이지의 중요도 점수를 산출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텍스트 랭크의 경우에는 텍스트에 특화된 그래프 기반의 랭킹 방법론인데요. 이 경우에는 단어, 어절, 문장과 같은 텍스트 유닛 간의 연결 관계를 찾아서 다음과 같은 그래프로 재표현하고 또 전체 텍스트에서 도출된 널리지를 반영해서 각 벌텍스, 즉 각 유닛의 중요도를 산출한 후에 주요 키워드나 문장을 추출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텍스트 랭크의 정확한 작동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를 그래프로 재표현하는 방법에는 문장, 단어, 어절 등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본 논문에서는 키워드 추출, 그리고 문장 추출, 이렇게 두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각각 텍스트 랭크 방법론을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키워드 추출의 경우에는 문서 내에 각 단어들이 벌텍스로 표현이 되고 그 단어들 간 연결 관계에 따라서 엣지가 생성이 되며 최종적으로 각 단어들의 중요도 점수를 산출해서 문서 내의 주요 키워드를 추출하게 됩니다. 문장 추출의 경우에는 이제 벌텍스가 단어가 아닌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차이점 빼고는 모두 동일한 알고리즘으로 진행이 되고, 이제 따라서 마찬가지로 각 문장마다 중요도 점수를 연결 관계를 통해서 산출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주요 문장을 추출해서 문서 요약문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설명드릴 방법론은 키워드 추출 그리고 문장 추출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키워드 추출을 위한 텍스트 랭크 방법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크나이징과 품사 태깅으로 이루어진 기본 전처리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저는 이 박스 문단 내에 하늘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예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크나이징, 토큰화의 경우에는 문서나 문장을 토큰 단위로 분리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이때 전치사나 관사 같은 경우에는 제외가 되고 또 불용어, 선택적으로 불용어 집합을 미리 정의해둔 경우에는 이 불용어 집합에 해당하는 단어들도 제외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토큰화 작업을 거친 이제 토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큰화 이후에는 이제 각 토큰별로 어떤 품사에 해당이 되는지 태그를 붙여주는 품사 태깅 작업이 이어지는데요. 이제 앞선 단계에서 뽑았던 토큰들을 바탕으로 품사를 태깅하여 이 해당하는 예시 부분에서는 명사와 형용사, 품사가 태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품사 태깅이 완료되면 다음으로 신택틱 필터링이라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작업은 필터링이라는 이름답게 이제 특정 품사나 특정 단어들만 남겨두고 나머지 토큰들은 모두 제거를 하는 그런 장치를 말합니다. 이 필터링은 이제 그래프의 복잡도가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즉 모든 토큰들에 대해서 벌텍스를 생성을 하게 되면 그래프가 지나치게 커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정 품사나 혹은 특정 단어 집합에 속한 토큰들만 이제 남겨두게 되는 것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 필터링에 대해서 다양한 경우의 수로 실험을 진행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중 명사와 형용사 조합이 가장 최선의 결과를 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필터링까지 모두 거친 각 토큰들은
이 하늘색 부분에 표시된 것처럼 각 그래프의 벌텍스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벌텍스 간 연결 관계를 정의할 차례인데요. 이 연결 관계는 동시 등장 여부, 즉 co-occurrence relation에 따라 엣지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 co-occurrence relation은 윈도우 사이즈 n 이내에 동시 등장하는 두 벌텍스를 엣지로 연결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때 윈도우 사이즈는 2에서부터 10 사이에 숫자를 지정하라고 나와 있고 논문의 예시에서는 윈도우 사이즈를 2로 지정했습니다. 또 이제 예시로 살펴보면 이제 리니어라는 토큰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윈도우 사이즈 2 이내에 있는 단어들은 바로 앞, 뒤 두 가지 단어, 이 범위 내에 있는 단어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제 해당하는 토큰 집합들에서 지금 윈도우 사이즈 2 이내에 있는 토큰들은 시스템 그리고 constraint가 있겠고요. 그리고 리니어가 지금 밑에 줄에서 한 번 더 나오기 때문에 여기도 윈도우 사이즈에 맞춰서 살펴보면 시스템 그리고 디오펜틴 이 두 가지 토큰들이 이 리니어와 연결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하늘색 부분을 확대해서 아래에 다시 표현을 해보았는데요. 이 리니어라는 벌텍스를 기준으로 지금 윈도우 사이즈 2 이내에는 systems, system, constraints, diophantin 이렇게 네 가지 벌텍스들이 연결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엣지를 생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다른 단어들, 다른 벌텍스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연결 관계를 찾아내서 엣지를 생성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런 그래프 구조가 완성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본 예시는 그래프 구조 내에 엣지에 방향성과 가중치가 부여되지 않은 undirected, unweighted 그래프 구조였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그래프 구조에 방향성을 한번 부여해서 다이렉티드 그래프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다이렉티드 그래프를 생성하는 기준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바로 문장 내에서 등장하는 단어의 순서만 고려해주면 되는 것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 그래프 구조에 화살표처럼 방향성이 부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살펴보면 우선 문장의 가장 첫 번째로 등장했던 compatibility 같은 경우에는 이제 systems, 윈도우 사이즈 2 이내에 systems라는 단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systems를 향해서 화살표를 가리키고 있고 동시에 시스템의 경우에는 윈도우 사이즈 2 이내에 이 linear라는 벌텍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또 이제 리니어를 향해서 화살표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지금 아랫줄에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또 리니어, 윈도우 사이즈 2 이내에 이제 리니어라는 단어가 존재하고 이에 따라서 시스템은 리니어 벌텍스를 향해서 지금 화살표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처럼 간단한 원리로 이제 그래프 내에서 엣지 간의 방향성을 추가를 할 수 있었고 그럼 이번에는 엣지에 가중치가 추가된 웨이티드 그래프 버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버전 역시 간단합니다. 우리가 각 벌텍스의 중요도 점수를 산출할 때 이 링크되어 있는 다른 벌텍스의 중요도 점수를 함께 반영한다고 했고 그 반영 비율은 이 가중치가 결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따라서 이 가중치, W로 표현된 이 각 엣지의 가중치들은 임의로 부여하거나 혹은 동시 등장 빈도에 따라서 그에 비례하여 생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제 방향성도 부여하고 가중치도 부여를 한 Directed Weighted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조합의 그래프를 이 키워드 추출 방법에서 태스크에서 생성을 할 수가 있고 페이지 랭크는 다이렉티드 그리고 언웨이티드 그래프만 다루었던
것과는 다르게 텍스트 랭크에서는 이 네 가지 조합을 전부 선택해서 모두 다 적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벌텍스와 엣지로 이루어진 그래프를 모두 생성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각 벌텍스의 중요도 점수를 산출하게 됩니다. 먼저 우측 그림과 같이 다이렉티드 그리고 언웨이티드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도를 산출하는 식은 다음과 같고 이는 아래 조그맣게 표시된 페이지 랭크의 중요도 산출식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랭크에서와 마찬가지로 랜덤니스를 부여하는 D라는 댐핑 팩터가 추가되고 논문에서는 이 값을 0.85로 설정하였습니다. 초기 중요도 점수는 1 또는 랜덤으로 지정하고 모든 벌텍스의 점수가 수렴할 때까지 반복 연산을 진행합니다. 이때 수렴 조건은 현재 이터레이션과 이전 이터레이션의 중요도 점수 차이가 미리 지정한 임계치보다 작을 때 더 이상 이 중요도 점수 값이 업데이트 되지 않겠구나 판단하고 반복 작업을 종료합니다. 점수 업데이트식은 예시로 보는 것이 이해에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우측 그래프에서 하늘색 박스로 표시된 크라이테리아 벌텍스를 기준 예시로 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이테리아의 중요도 점수는 크라이테리아로 현재 화살표를 보내고 있는 이 연두색 내추럴과 넘버스 벌텍스의 중요도 점수를 가지고 계산이 되는데요. 이를 다시 표현하면 크라이테리아의 인 집합에 내추럴과 넘버스 벌텍스가 포함이 되고 이때 각각 내추럴과 넘버스가 화살표를 가리키는 또 다른 아웃 집합의 원소 개수만큼의 비율로 중요도 점수를 반영을 합니다. 그 아웃 집합 원소 개수만큼의 비율이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의 식에 해당을 하고요. 이제 따라서 아래 식처럼 이 해당하는 시그마식을 풀어서 표현을 하면 내추럴과 넘버스의 중요도 점수를 각각 내추럴과 넘버스의 아웃 집합 원소의 개수만큼의 비율로 반영하여 크라이테리아 점수가 계산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언다이렉티드 그래프에 관한 식입니다. 언다이렉티드는 우측 그림처럼 엣지의 방향성이 존재하지 않아서 특정 벌텍스에 대한 인 집합과 아웃 집합이 동일하게 설정이 됩니다. 이에 따라 이전 다이렉티드 그래프의 경우와는 다르게 크라이테리아의 인 집합에 현재 컴패터빌리티 벌텍스가 추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컴패터빌리티의 아웃 집합에 포함되는 즉 컴패터빌리티가 화살표를 보내고 있는 시스템스와 크라이테리아 이 두 개에 맞춰서 2분의 1의 비율로 컴패터빌리티의 점수가 추가가 됩니다. 이 위에 나와 있는 내추럴과 넘버스의 경우에는 앞선 다이렉티드 그래프의 중요도 점수 산출과 동일한 경우고 이제 여기서 추가로 컴패터빌리티 이 부분에 중요도 점수 반영이 추가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어서 엣지에 가중치가 추가된 웨이티드 그래프의 중요도를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측 상단의 그림처럼 현재 이 다이렉티드 그래프에 W로 표시된 가중치가 부여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각 엣지마다 부여되는 가중치는 랜덤으로 0에서부터 10 사이의 값이 부여가 되고 이 weighted importance score를 구할 때는 식 자체에 지금 가중치의 비율이 들어가는 부분을 빼고는 이전 unweighted 버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가지 그래프 조합에 대한 수렴 곡선이 지금 우측 표와 같이 나와 있는데 이때 지금 unweighted와 weighted 그래프의 양상을 비교를 했을 때 이 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수렴하는 스코어 자체는 다르더라도 이 반복 횟수나 수렴 곡선의 모양은 거의 동일함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언웨이티드 그래프 버전에 비해서 식이 다소 복잡해진 경향은 있습니다. 웨이티드 버전에 대한 식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고려해야 될 이 가중치 부분에 구분을 위해서 제가 이제 아래 첨자를 붙여놨고, 이때 하나를 예시로 보면 이제 WNACR 같은 경우에는 내추럴과 크라이테리아를 잇는 엣지의 가중치를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크라이테리아의 웨이티드 중요도 점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크라이테리아에 화살표를 보내고 있는, 즉 크라이테리아의 인 집합인 내추럴과 넘버스 각각의 아웃 집합을 고려를 해줘야 하는데요. 먼저 내추럴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제 현재 식에서 볼 수 있듯이 내추럴 벌텍스의 아웃 집합에 해당하는 원소를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VK로 정의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현재 내추럴의 아웃 집합에는 크라이테리아 그리고 넘버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K는 각각 크라이테리아, 넘버스를 가리키고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이제 내추럴 벌텍스에 대해서 이제 각각 크라이테리아와 넘버스로 이어지는 가중치를 모두 다 더한 값에서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이 하늘색 박스인 크라이테리아로 향하는 가중치의 비율을 계산을 해서 이 내추럴 벌텍스의 웨이티드 임포턴트 스코어를 반영을 하게 되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크라이테리아의 인 집합에 있는 또 다른 원소인 넘버스의 경우를 살펴보면 넘버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기서 VK라는 넘버스 벌텍스의 아웃 집합의 원소를 고려를 해줘야 하는데, 이때 지금 그래프에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넘버스가 화살표를 보내고 있는 아웃 집합에 해당하는 이제 벌텍스는 크라이테리아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이제 이 VK의 합이 결국에는 크라이테리아 벌텍스로 향하는 가중치인 이 WNUCR이 됨을 알 수 있고, 이 결국에는 분모와 분자의 값이 같게 되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게 소거가 되어 내추럴 지금 여기 오타가 나 있네요. 네, 넘버스의 웨이티드 스코어는 그대로 반영이 됨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기준을 크라이테리아 벌텍스로 잡은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은 이 크라이테리아 벌텍스를 향해 화살표를 보내고 있는 내추럴과 넘버스, 그리고 이 내추럴과 넘버스 각각이 또 화살표를 보내고 있는 이제 벌텍스의 개수가 몇 개인지, 그리고 가중치는 얼마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 크라이테리아의 가중합된 중요도 점수를 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엣지의 방향성이 존재하지 않는 언다이렉티드 그래프의 경우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언웨이티드 그래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역시 언다이렉트 그래프의 경우에는 특정 벌텍스의 인 집합과 아웃 집합이 동일하게 정의가 되는데요. 엣지의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크라이테리아라는 기준 벌텍스와 연결된 모든 이제 벌텍스들은 다 크라이테리아의 인 집합과 아웃 집합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에 우리는 이 크라이테리아의 웨이티드 임포턴트 스코어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이 compatibility, natural, 그리고 numbers 총 3개의 벌텍스를 다 고려를 해줘야 한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역시나 필요한 가중치는 제가 노테이션을 빨간색 글씨로 새로 적어 놓았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시 또 하나하나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추럴과 넘버스의 경우에는 앞선 다이렉티드 그래프의 예시와 동일하게 이제 연산이 진행이 되고, 단 하나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넘버스의 경우에는 이전 그래프에서는 아웃 집합이 이제 크라이테리아 하나로만 정의가 됐는데, 이제 언다이렉티드에서는 방향성이 없다 보니 이 넘버스의 아웃 집합이 크라이테리아와 내추럴, 즉 넘버스와 연결되어 있는 이제 모든 그런 벌텍스의 집합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계산되는 가중치가 이 내추럴과 크라이테리아를 연결하는 두 가지의 가중치가 모두 다 더해진다. 이 차이점 하나 존재한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 크라이테리아에 연결된 컴패터빌리티 벌텍스의 중요도 점수 역시 반영을 해야 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컴패터빌리티의 아웃 집합인 시스템스와 크라이테리아로 연결되는 이 두 개의 가중치를 모두 더한 값에서 이 크라이테리아로 보내고 있는 가중치의 비율을 통해서 결국 이 컴패터빌리티의 웨이티드 스코어를 반영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본식을 풀어서 다 정리를 해보면 각 인 집합과 아웃 집합에 따른 이 연결 관계에서 우리가 식에 필요한 가중치를 다 불러와서 본식과 같이 계산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자세한 식의 값 하나하나는 이제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께서 하나하나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방식대로 따라와 주시면 큰 무리 없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4단계의 스텝을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어진 텍스트에 대한 토크나이징 그리고 품사 태깅의 기본 전처리 과정이 있었고, 또 신텍스 필터링을 통해서 특정 품사만 남기고 모든 토큰들을 제거하여 이제 남은 토큰들을 통해 벌텍스를 생성하는 두 번째 단계가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생성된 벌텍스의 각각의 연결 관계를 정의하기 위해서 윈도우 사이즈 내에서 동시 등장 여부를 확인하여 이제 동시에 등장한다 하면 엣지를 생성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문장 내의 단어 순서에 따라서 다이렉티드 그리고 언다이렉티드 그래프로 생성이 가능함을 짚어드렸습니다. 이 앞선 3가지 단계가 그래프 구축에 관한 단계고요. 이제 4번째 단계부터는 저희가 반복적으로 중요도 점수를 이제 산출하는 랭킹 과정이 시작이 되었고, 이는 수렴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반복 연산이 되며 각각 unweighted 그리고 weighted 그래프의 중요도 점수 산출 방식은 이 해당 식과 같습니다. 모든 벌텍스의 중요도 점수가 수렴을 하게 되면 이제 최종적인 스코어를 바탕으로 큰 순서대로 정렬해서 탑 n개의 단어를 선택을 합니다. 이 단어들이 바로 이제 키워드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고 한 가지 후처리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바로 이 스텝 6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접한 단어들이 함께 선정이 되었다면 이 단어들을 하나로 결합하여 키워드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박스 속에 나와 있는 예문에서 선정된 키워드들은 하늘색 하이라이트 표시를 한 단어들과 같고, 이 단어들 중에서 서로 인접한 단어들은 모두 하나의 멀티 키워드로 결합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장 추출을 위한 텍스트 랭크 방법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추출은 키워드 추출에 비해서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더큐먼트를 구성하는 각각의 문장들이 별다른 전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각 벌텍스로 지정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해서 문장들이 각 벌텍스로 지정이 되고 나면 이제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를 정의하여 엣지를 생성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키워드 추출에서 쓰였던 윈도우 사이즈 내 동시 등장 여부에 따라서 단어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코어커런스 기반의 방법론은 이러한 문장과 문장 간의 관계를 살피는 라지 컨텍스트 문제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장 추출에서는 이제 특정 2개의 문장에서 얼마나 많은 단어가 겹치는지 그 오버랩 정도를 고려하는 유사도 점수를 산출을 하게 됩니다. 이때 특정 2개 문장의 유사도 점수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의가 되고, 이때 여기 하늘색 부분에 해당하는 이제 2 문장의 동시 등장 단어 개수는 이제 문장의 오버랩 정도를 파악하는 수치가 되겠고, 아래 연두색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이제 각 문장의 단어 개수의 로그 합은 노멀라이제이션 팩터 역할을 하여 이제 긴 문장의 유사도만 지나치게 증가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래 박스는 제가 이 좌측 다큐멘트에서 9번 문장과 18번 문장을 추출하여 따로 쓴 박스인데요. 지금 보시면 9번 문장과 18번 문장의
문장에는 이 Gilbert, South Coast Winds 총 4가지 단어가 동시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두 문장의 유사도 점수는 이 4개, 즉 두 문장에서 동시에 등장한 단어 개수인 4에서 각 문장의 단어 개수인 28 그리고 22를 각각 로그를 취해서 더한 값에 나눠주면 이 두 문장의 유사도 값을 도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본 예시처럼 이제 모든 문장 페어에 대해서 유사도 점수를 계산을 하고 나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유사도 행렬을 완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유사도 행렬은 총 다큐먼트의 문장 개수가 24개이므로 24by 24의 행렬, 대칭 행렬로 정의가 되고 이때 우리는 이제 최소 기준, 즉 최소 유사도 수치를 넘는 이제 문장 벌텍스 사이에 엣지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1번 문장과 23번 문장 사이의 유사도는 0이기 때문에 이 1번과 23번 사이에는 이제 엣지가 생성되지 않겠고요. 또 우리가 만약에 이 최소 유사도 기준을 0.2로 잡는다 하면 이 1번과 24번의 유사도는 0.1이기 때문에 이 두 벌텍스 사이에도 엣지는 생성이 되지 않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우측 하단과 같은 이제 문장 벌텍스에 각각의 엣지를 추가해서 그래프가 구성이 되게 되고 여기서 하나 더 추가로 짚을 부분은 이제 이 문장 추출에서의 그래프는 각 엣지마다 가중치가 부여된 웨이티드 그래프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이때 각각의 웨이트 값은 키워드 추출에서의 랜덤 웨이트가 아닌 각 시밀러리티, 즉 이 문장과 문장 사이의 유사도에 비례하도록 이 엣지에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문장의 등장 순서에 따라서 이제 이 엣지의 방향성을 추가한 다이렉트 그래프 역시 구축 가능합니다. 각 문장 벌텍스와 엣지로 이루어진 그래프를 구성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Weighted Importance Score를 반복적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앞선 키워드 추출 방법론과 거의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D라는 댐핑 팩터가 똑같이 적용이 되고 그리고 초기 스코어는 역시 1 또는 랜덤으로 지정이 되어 모든 문장 벌텍스의 중요도 점수가 수렴할 때까지 반복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좌측 그래프에서 대괄호 안에 표시된 숫자들은 이 각 벌텍스의 중요도 점수가 최종적으로 수렴한 값을 나타냅니다. 이때 가장 높은 점수로 수렴을 한 9번 벌텍스 문장을 예시로 이 Weighted Importance Score를 산출하는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9번 벌텍스는 4번 벌텍스부터 24번 벌텍스까지 총 15개의 벌텍스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번 벌텍스의 in 집합과 out 집합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겠고요. 이 9번 벌텍스의 Weighted Importance Score를 산출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in 집합에 해당하는 모든 15개의 벌텍스의 중요도 점수를 다 반영을 해야 합니다. 이때 각각의 반영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이는 각 벌텍스가 가지고 있는 엣지 중에서 9번 벌텍스로 향하는 엣지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수렴을 할 때까지 각 벌텍스들의 Weighted Importance Score를 산출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수렴한 최종 스코어를 바탕으로 탑 n개의 문장을 선정해서 요약문을 생성합니다. 모든 문장에 관한 이제 중요도 점수가 다 산출이 되기 때문에 요약문의 길이는 주제문 하나부터 아니면 뭐 4, 5문장까지 사용자 편의에 맞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 해당하는 예시 문서에서의 결과를 보면 중요도 스코어가 가장 높았던 9번 문장을 시작으로 16번, 18번, 15번 문장 총 4개가 선정이 되었고 다시 순서대로 정렬을 해서 9번, 15번, 16번, 18번 순으로 최종 요약문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문장 추출을 위한 텍스트 랭크 방법론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문서에서
각 문장은 벌텍스로 구성이 되고 이제 similarity relation을 바탕으로 엣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문장 간에 겹치는 단어의 비율에 따라서 유사도를 산출을 하고 산출된 유사도가 최소 기준을 넘길 경우 두 벌텍스 사이의 엣지를 생성하며 이때 문장 순서에 따라서 다이렉티드 그리고 언다이렉트 그래프 모두 생성이 가능합니다. 다음 단계로 이제 생성된 그래프를 바탕으로 각 벌텍스에 웨이티드 중요도 점수를 산출하게 되고 수렴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반복됩니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스코어를 바탕으로 탑 n개의 문장을 선정해서 요약문을 생성하고 이때 요약문 길이는 자유롭게 지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두 방법론 각각에 대한 이밸류에이션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워드 추출에 대한 평가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특정 저널에서 발췌한 500개의 요약문을 활용하였습니다. 각 요약문마다 사람이 직접 생성한 2개의 키워드셋이 존재하며 이는 주어진 어휘집의 단어로 제한된 controlled 키워드와 제한 없이 자유롭게 생성한 uncontrolled 키워드로 나뉩니다. 텍스트 랭크는 비지도 방법론이기 때문에 따로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과정은 존재하지 않고 바로 이 500개 요약문에 대해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활용된 평가 지표로는 precision, recall, F-measure 등이 있습니다. 본 논문이 활용한 비교 모델은 2004년 당시 소타였던 지도학습 기반의 방법론입니다. 해당 모델은 이 4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고 최종적으로 배깅을 통해 키워드를 도출합니다. 본 논문은 언다이렉티드 그리고 다이렉티드 그래프에 대해서 모두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이렉티드 그래프의 경우에는 엣지의 방향을 기준으로 이제 문장 순서대로 지정한 포워드 그리고 문장 순서의 역순으로 설정을 한 백워드 경우 이렇게 2가지로 나누어서 진행을 했고 언다이렉티드 그래프의 경우에는 코어커런스 윈도우 사이즈를 2에서부터 10까지 총 4개의 조합으로 나누어서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표에서 이 토털이 나타내는 말은 전체 키워드 개수를 말하고 미는 요약문당 평균 키워드 개수를 말합니다. 이제 결과를 살펴보면 이 undirected 그래프 그리고 co-occurrence window 사이즈가 2로 지정된 경우 가장 높은 프레시션과 F-measure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 undirected 4개의 조합의 실험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윈도우 사이즈를 키울수록 성능이 하락함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는 멀리 위치한 단어일수록 연결성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여러가지 신택틱 필터링 기법을 활용을 했으나 가장 최고의 결과를 냈던 조합은 바로 명사와 형용사 조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언다이렉티드 그래프일 때에 비해서 다이렉트 그래프일 때 성능이 더 하락함을 보였습니다. 이제 이는 문장 내에 자연스러운 단어 간 흐름은 존재할 수 있지만 이걸 이제 그래프로 재표현했을 때 이 동시 등장하는 단어 간의 명확한 그런 방향성은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논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장 추출에 관한 평가입니다. 문장 추출에서는 567개의 뉴스 기사를 활용해서 각 기사마다 100단어의 요약문을 생성하였고 키워드 추출과 마찬가지로 이제 비지도 방법론이기 때문에 이 567개의 요약문을 가지고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문장 추출에서는 평가 지표로 루지 스코어를 활용을 했고 이 루지 스코어는 모델이 생성한 요약문을 사람이 작성한 요약문과 비교해서 앵그램 리커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베이스라인으로는 첫 문장을 포함한 100단어의 요약문을 활용을 하였고 비교 모델로는 이 DUC 평가에서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던 탑5 시스템을 활용을 했습니다. 결과를 살펴보면 stemmed, 어간을 추출한 그리고 no stop words, 즉 불용어를 제거한 버전에서 텍스트 랭크의 요약문이 2위의 성능을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텍스트 랭크는 여타 지도학습 기반 방법론들과 다르게 모델 학습 과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오직 주어진 텍스트 정보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타 언어나 도메인에도 바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결된 다른 텍스트 유닛의 중요도를 바탕으로 해당하는 텍스트 유닛의 중요도를 판단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연산하는 과정을 통해서 로컬 컨텍스트뿐만 아니라 전체 텍스트, 전체 그래프에서 재기적으로 정보를 추출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모든 단어와 모든 문장의 중요도 점수를 산출하여 요약문의 길이나 주요 키워드의 개수를 자유롭게 조정 가능하여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텍스트 랭크가 작동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본 텍스트 랭크 리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